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낡은 빌라나 주택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마산에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세 번째로 양산 물금 시내버스 사고지에 수소 충전소가 개소했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김해시 동상동, 거제시 고현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부터 카페와 사진관의 차량 돌진 사고까지 이번 주 있었던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낡은 빌라나 주택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건축보다 3배 정도 빨리 진행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원의 한 가로정비 사업 예정지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구 고암이동. 최근 오래된 빌라와 주택 등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기존 주민 중심의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다 보니 사업 시작 단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신탁사로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뒤늦게 전달받은 사업 계획안도 개발이 제한된 공원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엉터리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탁사와 정비업체 주민위원으로 구성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준비위원회가 유효기간도 없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갔다며 분노했습니다. 1년이다, 2년이다, 5년이다, 시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10년 가도 그 사람들이 불에 사르지 않는 이상은 난 항상 내 자세는 거기에 담보가 잡혀있다니. 그 불안함 이런 좀 어찌 보면 저희들이 무지한 주민들이 봐도 전부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반면 가로주택 정비 준비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준비위는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자 지역 정치권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민과 신탁사,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좋은 취지인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 생겼으니까 일단은 민과 관과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업체와 이렇게 한 모여서 자리를 할 수 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두 3곳.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이른바 집값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바로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부산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 전세난이 심해진 데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투자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8월 부산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앞두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입니다. 9월 2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0.2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비규제 지역인 기장군이 일광 신도시 내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규제로 묶인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눈에 듭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규제 지역임에도 0.45%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전인 지난해에는 당시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좌동과 우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과는 별개로 해운대구 전역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가격 상승세와 달리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7월 13,000여 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6,0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전세난도 좀 일부 가속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적인 심리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향후 2, 3년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거래는 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의 부산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상승률을 넘어선 상황. 현재는 아파트 공급량 부족에다 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저녁 시간, 한 남성이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단순 취객으로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남성의 오른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21일 49살 A씨는 창원의 한 식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정신병자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다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흉기에 숨진 사람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무법자, 음주운항이 여전합니다. 지난 22일 밤 12시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항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전한 60대 선장 A씨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70도급 예의선의 항로가 이상하고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진주 가자동의 한 카페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종업원 1명과 4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빗물에 차가 미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사고로 이번에는 사진관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쯤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한 사진관에 다마스 승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관 사장과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양산 1호 수소충전소 개소식이 24일 물금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양산 수소충전소는 36억 원이 투입돼 저장동과 충전동 등 연면적 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수소충전소에서는 하루 최대 수소 승용차 70대, 수소버스 12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 위탁해 CNG 충전소와 복합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만나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경남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김하영 의장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가칭 경남 진로교육원 설립 추진과 아이톡톡 관련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등을 설명하고 도의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회도 경남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생성된 동해상의 비구름대가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부산과 경남 내륙에 25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미흡해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창원시와 청년농업지원단은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맞춤형 전문 농업인 육성 등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책 토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농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김해시 동상동, 거제시 고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이 세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각 19건입니다. 이어서 김해 부원동과 창원 가음정동이 17건과 16건으로 많았습니다. 김해시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기수별 한 번으로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4기수에 나눠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기수당 15명으로 교육은 초등반과 청소년반으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교육 일주일 전 공공예약 포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김해시가 오는 25일부터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쌀강정 만들기, 줌 레크레이션을 비롯한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령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의령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진학을 위해 창원시로 전입한 청년이며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최대 2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재학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들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60대) 탈북 여성이 파주 통일대교 밑으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년 전 탈북한 이 여성은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너무 무시해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30명가량의 북한 이탈 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점과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큰 동기로 분석됐습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독재와 억압을 피해 내려온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세터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